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패스워드 관련한 얘기들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실습 환경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접근 통제에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접근 통제 관련한 얘기를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실제 이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얘기를 뭐 어디서 또 어디까지 하고 딱 이렇게 끊어서 정리한다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없이 늘릴 수도 있어서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게 되면 그러니까 접근을 제어하는 걸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무조건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고난 부여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죠. 오늘 이제 얘기를 하면 앞에 해왔었던 그러니까 앞에 영상에서 해왔었던 얘기들을 확실하게 이제 새김한다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주체가 자원에 접근해서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죠. 그리고 이걸 수행할 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네이버에 접속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이버에 만약에 뭐 김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접속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뭐를 갖고요? 패스워드를 가지고 확인을 하죠. 여기를 하는 게 우리 인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면 실제 네이버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친구가 블로그를 사용하는 권한이 있는지 또 카페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어떤 카페를 접속할 수 있는지 메일 같은 경우는 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된다 그랬습니다만 메일을 사용 권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될 거라 그랬고요. 거기에 맞게끔 만약에 블로그 사용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사용 권한 안 주겠죠. 어이구 잠깐만요. 안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권한 부여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작성되어져 있는 많은 회원들의 이런 정보들 다루고 있는 걸 우리 액세스 컨트롤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가진 권한에 따라서 그걸 비교를 해보고 그걸 부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어떤 주체가 객체 접근하기 위한 단계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식별, 기억 이제 하시죠.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디, 인증, authentication, 그 다음에 권한 부여 여기 있죠. authorization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인가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부여를 할 때는 이걸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효율적으로 어떻게 접근 통제를 구현할 건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타 다른 기술들과 결합이 되죠. 로깅이라고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로그라고 하는 거죠. 뭔가 움직인 흔적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록들을 남기는 이유들은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감사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 교수님이 오디트라고만 써놨는데요. 트레일, 뭐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오디트 트레일이라고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AIL입니다. 등의 다른 이런 기술들을 결합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작년에 우리 IT 관련해서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내지는
하여튼 그 레벨이 좀 있는 그런 IT 시험에 바로 이 줄 로깅 감사에 관한 얘기가 소술형으로 출제된 적도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사용자가 어떻게 어디에 접근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걸 허용하기 위한 것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관리 정책인 거죠. 그 다음에 사전에 미리 검토되고 정의되어진 그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건 뭐 빤한 거잖아요. 그죠? 그 전에 이 사람이 이걸 사용하도록 부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얘기한 예를 들어서 맥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강제적 접근 통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급의 어떤 개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체가 어떤 권한을 가져야 돼요? 2급의 권한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발급이 되죠. 사전에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부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주어졌는지를 체크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크리테리어라고 했고 여기서는 자, 이 기준은 어떤 것들로 생각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에 따라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려고 할 거고요. 그 수행하려고 하는 작업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근거가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밑에 여기 써준 거는 뭐 업무 배정이나 뭐 기능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주어지겠죠. 권한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느 그룹에 속하느냐를 보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사과 관련한 그러니까 인사부라고 할까요? 인사과라고 할게요. 인사과라고 하는 조직에 속해져 있다. 팀에 속해져 있다. 그럼 그 인사과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관련된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 보면 그룹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그룹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그룹 정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그룹이 어떤 특정한 정보와 자원에 대해서 같은 형태의 접근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룹별로 그 기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 시스템을 다뤄보신 분들은 윈도우 시스템에 보면 미리 그룹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파워 유저 그룹, 게스트 그룹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에 기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기준으로는 물리적, 논리적으로 그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해당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정보나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는 접근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접근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접속을 차단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뭐 이거는 뭐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사용자가 반드시 신원 증명을 입력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컴퓨터라고 좀 이상하게 써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컴퓨터
컴퓨터라고 봐도 되고요. 그냥 본인 컴퓨터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를 생각하면 되게 쉬울 거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은행이야. 은행인데 은행에 우리 텔러라고 얘기하죠. 은행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나? 서 있나? 여기 이제 고객들이 있다라고 하죠. 뭐 고객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앉아 있어요. 이런 단말 기계가 있잖아요. 아이고. 이런 단말 기계가 있잖아요. 이 기계에 한번 접속하는 거 생각해 보죠. 이거를 원격에서 접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불법 요소가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격에서 접속해서 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정 영역 안에 있는 부분을 쓰도록 하는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실제 뭐 기술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 그 유닉스나 리눅스 계열에서는 어떤 명령어가 있어요? 텔넷이라는 명령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텔넷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원격 접속에서 실제 그 사용자의 권한을 마음껏 이렇게 권한으로 마음껏 이렇게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잖아요. 텔넷 기능이. 그래서 요즘의 시스템들은 이 텔넷 기능을 원격에서 접속하는 걸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디서 접속은 가능해요? 이 안에서는 접속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텔넷의 막강한 권한을 예전에는 이게 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예를 들어 학교나 연구실, 뭐 회사에 설치된 시스템에 텔넷으로 접속을 해서 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요즘 시스템들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차단을 해놓고 있는 거죠. 물론 필요하다면 관리자가 열어서 관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특정 시간에만 접속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거 뭐 너무 뻔한 얘기죠. 어떤 경우가 될까? 예를 들어서 뭐 9 to 6 근무 체계라고 해볼까요? 지금은 다들 뭐 재택근무하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근무 외 시간에는 가능하면 접속을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근을 하더라도 7시, 8시까지는 하더라도 8시 이후, 다시 해서 20시 이후에는 접속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부정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 또는 특정 날짜에 접근하도록 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주말에는 굳이 우리 회사 시스템을 쓸 필요가 없는데 누군가가 주말에 접속해서 자꾸 뭘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를 시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다른 형태로 보면 업무 유형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특정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이제 실행되도록 하는 그런 통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이건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냐면 우리 유닉스, 리눅스에서 루트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고요. 그렇다 보니까 루트 권한을 갖춘 상태에서 잘못해서요. RM-R과 같은 이렇게 자꾸 넘어가죠. RM-R과 같은 기능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평상시 일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루트 권한이 아닌 권한에서 작업을 하다가 루트 권한이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SU 명령을 이용해서 또는 should 명령을 이용해서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하도록 하는 때 바로 이거를 유형에 따라서 업무의 유형 또는 그 작업의 형태에 따라서 접근 권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다르게 부여하는 게 되겠죠. 자, 이제 중요한 얘기 체크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접근 금지라고 하는 정책을 구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액세스 금지, 노 액세스에 놓고요. 그다음 필요할 때만 필요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되고 있는 얘기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 액세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그럼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 액세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read, change, delete, 그 다음에 full control, 그 다음에 no access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no access면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no access도 일종의 권한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이런 식의 그 기본적인 권한 부여 정책을 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요? 기본적으로는 주지 마세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세요로부터 조금씩 풀어주는 거죠. 그럼 그 풀어줄 때 어떻게 풀어준다라고 했어요? 진짜 정말 중요한 얘기 이 슬라이드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리스트 프리빌리지라고 하는 원칙 지켜라라고 했죠. 그 사람의 직무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접근 권한만 부여하다는 거죠.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는 거예요. 뭐 읽기만 줘도 충분히 그 일 처리를 할 수 있을 때는 읽기 쓰기가 가능할 때는 읽기 쓰기가 다 가능하도록 뭐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또는 심지어는 그런 권한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최소 권한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최소 권한 원칙은 무엇을 근거로 한다고 그랬죠? 네, 알 권리죠. need to know라고 하는 이 두 개 꼭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것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 사람 직무 수행을 위해서 알 권리, need to know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no access에서부터 이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정보 검색 또는 정보 참조의 영역을 열어주게 되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한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no access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알 권리 need to know에 의해서 최소한의 접근 권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라. list privilege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